뇌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과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몬과 석류입니다. 뇌 혈관을 우리가 보면은 이 모세혈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혈관 옆에 세포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세포들이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동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굵은 혈관이 있고 또 얇은 혈관이 아주 좁은 혈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혈관을 막을 수 있는 석회질과 점액질과 이물질을 동시에 흘려보낸다면 어느 혈관이 먼저 막힐까요? 물론 작은 혈관부터 막힙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모세혈관을 볼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맥과 동맥을 보는 것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검사를 했을 때 동맥은 아직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을 수는 있지만은 동맥과 정맥보다 훨씬 더 얇은 우리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지름을 가진 모세혈관은 벌써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내신경 세포로 가는 내 혈관이 막힌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기억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력 저하가 있다 그러면은 내 모세혈관이 깨 막혔다고 이제 깨 막히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힌 모세혈관을 뚫을 수 있는 식품이 필요한데 모세혈관을 막는 주요 원인들은 첫 번째는 석회질, 두 번째는 점액질, 세 번째는 이물질, 네 번째는 지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것은 과일에 있는 유기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기산이 많은 과일은 바로 신과일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기산이 많은 과일이 바로 레몬입니다. 막혔던 모세혈관이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시작을 하고 유기산도 풍부하지만은 그 외에 비타민 C, 비타민 E가 또한 풍부합니다. 우리 혈액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독소인 활성산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줍니다. 그리고 또 셀레늄이나 징크 같은 항산화 미네랄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가 대사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나 물도 만들어내지만 탄소나 요산이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뇌는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은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에서 들어오는 유기산으로 혈관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레몬 안에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늄, 징크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꼭 필요한 게 우리 뇌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꼭 있어줘야 되는 영양들입니다. 또 다른 과일은 석류입니다. 이 석류에 대한 연구는 정말 놀라운 연구들이 많은데 최근 나온 연구들을 보면은 뇌 혈관에 생기는 이 막힘을 예방해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뇌 혈관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인간과 지 동물 실험에서 둘 다 검증된 연구들인데 동맥경화증을 줄이고 또 뇌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석류에는 강력한 폴리피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뇌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은 그 염증 때문에 뇌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뇌 염증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석류에 풍부한 항산화제입니다. 석류가 과일 중에서는 가장 높은 항산화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석류에는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지만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고 칼슘의 활용을 돕는 일을 하는데 이 칼슘은 혈액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인자입니다. 우리 혈액에 독소, 활성산소, 석회질, 점액질 이러한 독소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칼슘입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나 중금속이 우리 뇌혈관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잡아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해독인자 또한 칼슘입니다. 칼슘은 혈관의 염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막힘을 예방하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칼슘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과일이 바로 석류입니다. 또 한 연구를 보면은 이 석류에는 엘라지탄닌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암, 항염, 항산화를 할 뿐만 아니라 뇌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석류를 먹었을 때 치매를 예방하고 또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 엘라진 탄닌이라는 석류에 있는 영양은 석류의 씨앗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석류로 즙을 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즙을 낼 때 꼭 씨앗을 짤 수 있는 녹즙기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석류즙을 먹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좋아졌다, 브레인 파그가 완전히 없어졌다, 두통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생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평형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석류 주스를 먹어서
다시 생리가 시작됐어요 라는 놀라운 리뷰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석류 주스는 공복에 식전 30분 전에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90cc부터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또 이게 내 소화에 부담이 없다면 천천히 증량해 나가면 좋습니다. 내 혈관 건강을 위해서 참기름 대신에 생들기름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참기름은 활성산소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기름을 볶잖아요. 참깨를 우선 볶습니다. 참기름을 내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적어도 800도 정도 올라가는데 그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후라이팬은 적어도 220도에서 한 300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깨를 넣고 우리가 볶기 시작을 합니다. 볶아지고 있는 참깨의 온도는 180도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참깨를 둘러싸고 있던 인지질이 과산화 지질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산화 지질은 아주 강력한 활성산소입니다. 볶고 있는 참깨는 벌써 활성산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참깨들을 모아서 이제 기름을 내는데 기름을 내는 과정에서 열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더 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뇌혈관을 파괴시키고 뇌혈관으로 가는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을 파괴시켜서 뇌신경세포가 파괴되고 또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반면에 이 생들기름은 열을 하나도 가하지 않는 생들기름이 있습니다. 이 생들기름은 열을 하나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생각하면은 내 혈관에 있는 지방을 녹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내 혈관에 있는 염증을 해결하고 내 혈관으로 흐르는 혈액 속의 염증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들깨가 오메가3는 가장 풍부합니다. 올리브유보다 훨씬 더 많아요. 풍부한 오메가3는 면역 시스템에서 면역 세포들이 일어나는 어떠한 연료와도 같습니다. 우리 뇌 상태에 그리고 내 혈관 상태에 있는 염증을 우리 면역 세포, 즉 백혈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료의 역할을 합니다. 이 생들기름을 먹는 방법은 우선은 영도 공법으로 만들어진 그 생들기름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생들기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랬더니 이 제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산패율로 직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도 공법으로 직접적으로 생들기름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식사 시간에 생들기름 장을 만드세요. 한 소주잔으로 한 반잔 정도 넣고 거기에 일정의 약간의 소금입니다. 거기에 채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찍어 먹으면은 아주 맛도 좋고 또 충분히 이 생들기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병, 암이든 뇌졸중이든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든 이런 병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들은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생활 습관적인 요소, 두 가지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적인 부분이고요. 생활 습관적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이죠. 당연히 이 음식도 뇌졸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 쌓이면 약보다 훨씬 더 뇌졸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음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채소나 과일, 올리브유, 고기 육류로는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류, 견과류나 통곡물 위주로 먹는 식단을 얘기합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이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좋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저희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과 지중해 식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식물성 위주의 식사인 것하고요. 곡물 위주의 식사인 것이 지중해 식단과 유사한 점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한국식 식단은 주로 흰쌀밥 위주로 먹고 올리브유 같은 그런 기름기가 적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단이 고혈압에 미치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무려 1,700명의 환자를 14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겁니다. 대단한 연구죠. 지중해식 식단을 잘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했는데 지중해식 식단을 잘 유지한 그룹에서는 고혈압 발생률을 30%가량 줄일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식 식단을 우리는 하지만 소위 말하는 지중해식 식단의 음식에 가까운 한국식 음식을 장기간 섭취를 했을 경우에 고혈압이라는 위험 인자를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중해식 식단을 한국식 버전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그 올리브 오일을 들기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들기름에는 오메가3나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올리브 오일과 비슷한 항염증, 혈관 보호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흰 쌀밥 대신에 현미나 귀리를 섞은 밥을, 즉 잡곡밥을 드시고요. 단백질이죠. 두부를 들기름에 구워서 드시는 겁니다. 붉은 육고기보다는 고등어 자반이나 참치도 괜찮습니다. 등푸른 생선, 오메가3 많은 생선류를 드시고요. 해산물이나 저염식 된장국, 여기에 곁들여서 제철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어준다면 훌륭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을 유발시키는 가장 위험한 인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입니다. 즉 고혈압은 나트륨이 많은, 즉 짠 음식과 관련이 있고요. 단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대부분 맛있는 음식들이죠. 실제로 우리의 뇌, 인간의 뇌는 단맛과 짠맛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맛은 우리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포도당의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짠맛은 나트륨의 신호이죠. 나트륨이란 것은 우리 세포가 자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지금처럼 음식이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 이 단맛과 짠맛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해주기 위한 중요한 신호였던 거죠. 그래서 뇌는 이렇게 단맛과 짠맛 음식을 섭취했을 때 보상을 주고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화되어 왔던 겁니다. 다만 이런 단맛과 짠맛이 반복될수록 내성이 생기게 되죠. 마치 우리가 담배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더 많은 단맛과 짠맛을 원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누적된 단맛과 짠맛 성분의 음식들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뇌졸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한국인의 식단은 흰 쌀밥과 반찬, 국과 찌개를 먹는 패턴이죠. 본인이 짜게 먹는다고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반찬이 김치죠. 김장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김장하실 때 이 배추를 엄청나게 많은 소금 속에 오랫동안 절이게 되죠. 굉장히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젓갈과 같은 염장류가 반찬에 많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거를 베이스로 하는 국이나 찌개는 당연히 염분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 식단은 WHO에서 권장하는 염분 함량의 2배 정도를 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매일 먹는 식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자는 제육이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제육볶음의 그 양념은 결국은 간장과 물엿, 즉 짠맛과 단맛의 조합입니다. 고기 단백질이 들어갔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쌈을 싸 먹으면서 쌈장을 쓰는데 이 쌈장이 굉장히 염분 함량이 높습니다. 두 번째, 김밥과 라면. 라면이 염분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고요. 김밥 속에 있는 단무지나 햄, 어묵 같은 것들도 모두 짠 음식들이죠. 굉장히 고염분 음식,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퇴근 후에 우리가 이제 치맥 먹잖아요. 튀김옷에 굉장히 많은 양의 나트륨, 소금이 들어가죠. 어느 정도 염지가 된 치킨을 그 위에 다시 양념치킨을 만들고 소금 간을 해서 다시 그걸 소금에 찍어 먹기 때문에 굉장히 고염분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먹는 우리 그 치킨 무도 짭짤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원하게 맥주를 또 마시죠. 뭐니 해도 이런 단짠 음식의 결정체는 배달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달 음식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단맛과 짠맛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한 달에 배달 음식을 몇 번 정도 시켜 먹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달 음식의 횟수를 절반만으로 줄여도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염분과 설탕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